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그 반강자성,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자, 안티, 페로, 마그네틱, 여기 뭐라고 했었죠? 반강자성,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반강자성. 이 반강자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래는 페로마그네틱인데 이게 재료의 구조 내에 어떤 그러한 스핀의 상쇄로 인해서 순자와가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반강자성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망간 옥사이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망간 옥사이드를 예를 들었는데, 이 망간 옥사이드 결정 내에서 이 망간 E 플러스가 이 망간 이온이 가지는 스핀의 배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자기 모멘트가 어떻게 상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로는 이 반강자성은 뭐라고요? 인접한 원자 또는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온의 자기 모멘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원래는 자성을 갖는 그러한 물질인데 원소인데 전체적으로 순자화가 0이 되는 그런 자성 현상을 우리가 반강자성 안티페로매그네틱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 원리를 좀 보자면 원자나 이온들이 원래 교환 상호작용 강자성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교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핀을 정렬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는 것이 이것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스핀이 평행 정렬 시에 즉 인접 이 반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인접 스핀이 평행할 때는 에너지가 높고 상쇄될 때는 즉 반평행할 때는 이 구조 전체의 에너지가 낮아서 그래서 이 반평행한 이 상태가 결국은 이 연력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컬이 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렬 상쇄되는 정렬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화가 결국은 플러스 위쪽 그러니까 양수를 갖는 자화와 그리고 음수를 갖는 자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0이 되는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망간 옥사이드 반강자성을 가집니다. 요 망간 옥사이드 이런 애들이 반강자성체예요. 얘네들이 왜 반강자성을 가지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 이게 지금 결정 구조가 어떤 결정 구조가 이게 무슨 결정 구조죠? 우리 재료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NaCl형 FCC 구조, FCC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큰 빈 동그라미가 이제 산소 이온이고요. 파란 동그라미가 망간 이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러한 결정 구조에서 지금 이렇게 이 삼각형으로 표현된 이게 어떤 결정면이 뭐죠? 우리 그 재료과학에서 보면 111면이죠. 이 112면을 면마다 보시면 이 망간 이온이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 이건 업스핀, 그죠? 근데 이 112면을 삼각형으로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그 다음은 다운스핀, 그 다음은 업스핀, 그 다음은 다운스핀, 그 다음은 업스핀 이런 식으로 교대로 스핀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렇게 정리를 되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각 층의 자화가 상쇄돼서 전체적으로 순자화는 0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이 망간 옥사이드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간 옥사이드는 원래는 강한 자기 모멘트를 가지지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우리가
걸어주더라도 전체 자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페리 자성, 여기 페리마그네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슈퍼 파라마그네틱, 초상자성이라고 합니다. 초상자성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번 페리 자성과 연결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핀의 배열의 불완전한 상세 때문에 우리가 페리 자성이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입자 크기, 그러니까 입자의 그런 어떤 자성 재료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열적인 요동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응용과 나노화 효과를 다룰 때 이렇게 두 초상자성 이런 말이 쓰이게 됩니다. 한번 먼저 페리자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리자성은 인접한 원자, 세라믹 같은 경우 인접한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인접한 원자 혹은 이온이 스핀이 어떻게 될까요? 평행할까요? 반평행할까요? 반평행하죠. 그래서 원래는 스핀이 반평행하게 되면 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화되는 정도 자성의 세기가 그럼에도 자성의 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기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되냐? 상쇄되지가 않고 결국 자성이 생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페리 자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라믹 재료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요 세라믹 재료에서 보통 이제 페라이트 종류죠. 페라이트 종류에서 이런 페리 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라믹 재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페라이트가 다시 한번 써드리면 M 그리고 Fe2O4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 M은 보통 죄송합니다. 이 M은 뭐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징크와 같은 애를 이제 여기에 구조에 넣을 수 있고 이 스피넬 구조를 가지는 것이 스피넬 구조까지 써드릴게요. 스피넬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이 페라이트 구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요 M 금속이 갖는 가스수는 E 플러스가 되고요. 요 F가 갖는 가수는 3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M2 플러스와 아이언 3 플러스 이온의 자기 모멘트가 서로 요게 업이라면 요게 업이라면 요거는 다운 방향으로 되게 되지만 어떤 것이 더 크냐면 FE 모멘트가 요 FE3 플러스에 대한 자와의 모멘트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기 모멘트가 완전히 상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Mnet 즉 순자화 값이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자성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세라믹 재료의 대표적인 자성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적 특성 그리고 응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시 쓰겠습니다.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전기적으로 전기 절연체입니다. 즉 밴드갭이 매우 크다, 매우 큰 물질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절연체이므로 금속 자성체에서 발생하는 와전류 손실이 매우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우리가 이 과목 이 주제 맨 마지막에 이제 배우겠지만 고주파 응용에 매우 유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코어 우리 그 코어 안에 코어 재료 우리 배웠었죠. 코일 안에 있는 재료 그 코어 재료를 그 재료를 코어 재료라고 우리 얘기를 하게 됩니다.
코어젤이라든지 인덕터, 그냥 마이크로파우 수체, 그리고 안테나 코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페리 자성을 가지는 페라이트계 열 세라믹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초상자성 슈퍼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강자성이나 혹은 페리사 자성 입자, 즉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매우 크게 자화되는 입자를 우리가 수십 나노미터로 매우 작게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개별의 입자가 자화가 될 텐데 이 자화가 열에 의해서 자유롭게 매우 쉽게 이렇게 반전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초상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재료는 폐자성체 혹은 강자성체이지만 열에 의해서 매우 자유롭게 반전되게 되겠죠. 즉 상자성체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이러한 어떤 특성, 이러한 어떤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상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조금 보자면 입자 크기가 이 임계 크기라고 있습니다. 그 critical size라고 하는데 뭐 이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임계 크기 이하로 작아지게 되면 이 한 입자 전체가 하나의 추의 벽이지만 싱글 도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구가 되게 되고 이 자구의 자기 모멘트가 작을수록 결국은 이 열 에너지가 자기 이방성 에너지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있겠지만 즉 이 서멀에 의한 에너지와 그리고 이방성 어나이스트로피 이 에너지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스피인이 열 에너지에서 임의로 뒤집혀지면서 평균 자화가 0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크기가 작아졌을 때 강자성체가 상자성체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특성을 우리가 초상자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이 외부 자기장이 0일 때 그러면은 자화가 0인데 외부 자기장이 0이 아니었을 때는 자화가 되다가 이 자기장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m이 0으로 복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이후에 배운 그 자기 이력 곡선 BH 커브가 있는데 이 히스테리시스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상자성의 나노입자는 강자성처럼 쉽게 자화되지만 상자성처럼 쉽게 자화가 사라진다. 이런 것이 매우 특징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의료 어떤 기계 중에 MRI 있죠? 그 MRI 찍을 때 우리가 바이오 나노 자성 입자를 흡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크게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자구라는 얘기가 나왔죠. 파라마그네틱에서 자구를 우리가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메인과 그리고 블로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워, 이제 블로우벽이라고 한글로 쓰게 되고요. 이거 순서가 바뀌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레인 바운더리, 즉 그레인 바운더리와 우리가 그레인 바운더리 배웠죠. 그리고 vs 도메인 바운더리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은 매그네틱 도메인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매그네틱
그래서 이 도메인은 가성체 내부에서 전자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제가 중요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자성체 내부에서 전자 스핀 방향이 같은 영역. 이것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레인이라고 하는 거, 재료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 그레인은 뭐였죠? 우리가 결정면이 같은 그러한 어떤 영역을 우리가 그레인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도메인은 뭐냐면 자성체 내부에서 전자의 스핀의 방향이 같은 영역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성체나 아니면 자성체 내부에는 여러 개의 이러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도메인 내에서는 전자의 스핀이 동일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 1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도메인에서는 업스핀만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번 도메인이라고 합시다. 2번 도메인에서는 다운스핀의 업스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같은 도메인 안에서는 한 방향의 스핀만 정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화가 매우 크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도메인들이 여러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스핀 방향을 업스핀, 다운스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합쳐지게 되면 순자화가 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열들은 결국 여기서 나오겠지만 마그네토스태틱 에너지, 즉 자기정적 에너지, 이 자기정적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열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자구, 즉 도메인 내에서는 스핀 방향이 일정한 것이 특징이고 이 도메인 간의 스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바로 자화가 상쇄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인가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구가 그 자기장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자화가 발생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레인을 생각했을 때도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듯이, 그쵸? 이 도메인도 도메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도메인 바운더리를 우리가 블로월이라고 해서 블로벽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 블로벽은 뭐냐면, 자, 여기다가 써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자구의 사이에서, 자, 서로 다른 방향의 자구 사이에서 스핀 방향이 점진적으로 회전되는 얇은 변이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접 자구 스핀이 갑자기 바뀌면 에너지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스핀은 연속적으로 회전하면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자구 사이에서 이 블로벽은 수십 나노 정도, 그런 물리적으로 수십 나노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이 블로벽의 이동이 결국은 내부 자기장에 따라서 자화 변화의 핵심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도메인은 동일 방향의 스핀을 가지는 영역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리고 자화의 같은 경우는 방향이 일정하고 이 역할은 자화의 단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은
보통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그러한 크기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이 블로우월 같은 경우는 이 전자의 스핀이 회전하는 전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이해가 안 될 텐데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한번 일단은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자의 스핀이 회전하는 전위 영역이고 이 자화의 방향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형태이며 역할은 자구 간의 에너지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은 수 나노미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레인 바운더리와 도메인 바운더리의 어떤 구분을 해라. 이러한 만약에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레이는 우리가 한국말로 결정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레인 바운더리는 결정립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인 바운더리는 서로 다른 결정립 사이의 경계고 자성의 특성이 아니라 결국 결정 구조의 그런 경계, 결정 구조적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립 내부는 동일한 결정 격자, 라티스 방향을 가지지만 입계,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는 격자 방향이 어긋나고 불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전자의 스핀 방향은 어, 결국은 도메인 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요 전자의 스핀인 블로우 벽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메인에서의 그러한 어떤 정렬되어져 있는 그 스핀이 블로우 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입자가 가까워질수록 스핀이 회전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에너지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자구 간 에너지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블로우 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그레인 바운더리는 결정 방향 경계고요. 이 도메인 바운더리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스핀 방향 경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그레이는 결정 방향이 동일한 단위이고 자구, 자구는 스핀 방향, 스핀 정렬 방향이 동일한 단위인데 그래서 결정학적 방향, 즉 같은 그레인 안에서도 자기 에너지 최소화를 위해서 자구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아직 안 되실 텐데, 즉 이런 그레인 안에 자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도메인 그리고 블루월을 배웠었죠. 그래서 한번 이 3D 그리고 2D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A 그림은 이 폴리크리스탈 자성 재료입니다. 폴리크리스탈 자성체 내에 어떤 도메인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이렇게 요 파란 실선으로 해당되는 것이 뭐죠? 그레인 바운더리겠죠?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는 요 그레인 안에서는 라티 결정 방향이 같은 그러한 어떤 결정성을 가지는 그런 그레인들, 결정립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같은 그레인 안에서도 이렇게 자구, 도메인의 전자의 스핀 방향이 반대인 이런 여러 개의 자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 표시된 것은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할까요? 도메인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외부의 자기장이 없을 때는 이 각 자구는 스핀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자화가 결국 0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랜덤하게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결정 안에서도 여러의 도메인이 존재를 한다.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비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 얇은 요게 수 나노미터 아까 수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는다, 크기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도메인과 이 다른 도메인 사이에 이 블루 월이 어떻게 전자 스핀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왼쪽 도메인은 전자 옵스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 오른쪽 도메인은 다운스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같은 도메인 내에서는 동일한 방향으로 스핀이 정렬이 되어져 있는데, 요 스핀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업 상태에서 다운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구 경계라고 하는 이 블루 월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이 스핀이 정렬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안에서 이런 자성 에너지를 완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블루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 도메인과 블루월 이 뭔지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레인과 그레인 바운더리와의 관계, 그리고 구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